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오늘은 많은 종목을 봐야 됩니다. 바쁘게 좀 움직여 볼게요. 목표가 도달 종목이 3종목이나 있거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두 남자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김민준 전문가가 나란히 목표가 도달 종목을 내놨습니다. 먼저 최원재 전문가의 종목군들부터 살펴볼게요. 게다가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단기로 제시한 종목군들이 반등 국면에서 확실히 좀 빠른 탄력을 보여주면서 짧게 수익률 달성이 됐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지난 12일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된 종목이에요. 클래시스 제시됐는데 2만 원대 초반에 서서 목표 주가 2만 3천 원 도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 17% 정도 됩니다. 오늘도 제이시스 메디컬이 추천이 됐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런 종목군들 최근 최현재 전문가 자주 추천이 나오는데 제이시스 메디컬도 오늘 탄력이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의 추천주 SM 바로 어제 제시가 됐습니다. 어제 사신 분들은 하루 만에 큰 수익 보고 계실 거예요. 매수가가 73,600원으로 잡혀 있고요. 목표 주가 81,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81,000원을 넘어서는 가격까지 기록이 되면서 수익률은 11% 짧게 챙겼습니다. 여기에서 수익 실현해야 될지 더 가져가 볼지 최현재 전문가 먼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원재입니다. 네, 요즘에 목표가 도달 종목이 빠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SM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M은 뭐 단기적으로 추천드린 거니까 오늘 이익 실현하고 나오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오프라인 콘서트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모든 엔터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저는 일단 짧게 스타익 실현하고 SM은 나오도록 하고요. 클래시스는 2차 목표가 조정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25,000원으로 조정을 할 건데요. 클래시스는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용 시술 수요 증가에 따른 이제 장비와 소모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수출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지금 내년에 RF 장비 볼리머 출시에 따른 이제 신제품 모멘텀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에스테틱 수요가 좀 늘어나가지고 견조한 성장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추천드린 것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그리고 클래시스는 뭐 연구개발비, 광고비 등 이제 고정비 확대에도 양호한 수익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54%나 됩니다. 지금 HIF 기기는 지금 국내 점유율 1위로 이제 하반기 실적 업사이드가 확실하게 좀 기대되고 있어가지고 한 25,000원까지 2차 목표가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000원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투자 전략이 다릅니다. SM은 단기 전략이니까 수익 줬을 때 챙기는 전략, 클래시스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 2차 목표가 25,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준 전문가의 목표가 도달 종목도 봐야죠. 이 종목은 엊그저께 제시가 됐습니다. 월요일 추천주입니다. 이번 주 가장 먼저 제시가 됐던 종목 매드팩토입니다. 오늘은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 도달이 됐고요. 12% 넘는 수익 짧은 기간 안에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전략 들어볼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매드팩토는 어떻게 해볼까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짧게 좀 봤고요. 시청자분들에게 단타 접근을 좀 드렸었는데 전혀 뭐 루니까 이게 바이오마크 연구 개발한다는 MOU 체결 소식이 좀 덜 나왔습니다. 뉴스플로에 좀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실질적으로 뭐 단기 접근하는 것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누려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벡터 서티비라든지 미국의 이제 명확하게서 발표를 예정인데 다음 주 차후 뉴스플로우가 언제 나올지 상당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뭐 연기금 수급이라든지 수급 동태는 괜찮지만 지수가 지금 20일선 중심 언저리에 좀 왔고 상당히 체감 지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단기 접근했구나 차익 실현으로 챙겨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드팩토도 짧게 수익률 달성했으니까 정리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렇듯 추천주들은 단기적인 관점 혹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군들 이렇게 각기 다른 전략이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방송에서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수정해 나가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라스트 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권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 지난주 종목이었습니다.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흐름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설명드렸었던 내용은 원래 동사가 그 SK이노베이션 쪽에 매출이 몰려 있었지만은 이제 고객사 확대에 적극적이고 삼성 SDI 향으로도 지금 양산 준비 완료된 거.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이렇게 미국 투자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관련 밸류 체인으로도 좀 밴드라는 인식이 나오는 상황에서 좀 수혜를 기대해보자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형택 이번 달에 지분 매수한 재형택도 좀 말씀드렸었죠.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 탄산 리튬이라던가 페베터리 리사이클 그리고 강력한 성장 모멘텀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재형택의 지분 그 18%를 가져오는데 100억밖에 안 들였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영가 매수가 아닐까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양사간 협력이라던가 시너지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지분 확보가 가능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유일에너테크가 수소 연료 전지용 장비도 제조를 하죠. 정확하게는 이제 소재 촉매 코팅 양상 장비인데 두산 퓨얼셀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 이번 분기부터 상반기 매출 인수 기점이 좀 지연된 게 적용되면서 실적 개선세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 가격대도 제가 그 19,000원대로 알려드렸었는데 현재 가격대로 19,000원 정도면은 기존 가격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고 역시나 동일하게 보시자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아모텍 들고 왔습니다. 네, 모멘텀 알려주세요. 네, 최근 그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지속해서 그 아모텍 김병주 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했던 종목이고요. 보니까 꽤 많이 매수를 해서 지분이 16.1%에서 18% 이상으로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량 매수는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MLC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가 한 3년째 그 주주들에게 좀 이 MLCC로 신용금액을 줬습니다. 그만큼 내년 한 100억 이상의 비용 지출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게 이제 좀 커버가 되면서 수익 개선 속도도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올해 말부터 생산 기대감이 좀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기존에 이제 MLCC로 산업콘텐츠도 있고 삼성 전기도 있다 보니까 어떤 진입 장벽 우려도 하실 수 있는데 아모텍의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BME 계열이 아니라 PME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BME 같은 경우는 니켈이나 구리 같은 소재인데 PME는 귀금속을 사용해요. 그래서 원래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서 잘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최근에는 근데 이제 BME의 그 니켈이라던가 구리 가격도 크게 뛰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가격 대비 내구성도 PME가 훨씬 강해서 기능 유지에 더 효율적인 상황이고 이런 진입 장벽이 있어서도 유리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동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적자가 나왔던 이유가 그 악화되고 있던 그 전방 사업부,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부 때문인데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모바일 칩이랑 안테나 쪽에 이제 그 폴더블 판매 호조 때문에 개선세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올해를 좀 최악으로 해서 내년부터도 이 휴대폰 사업들과 좀 폴더블과 함께 그 갤럭시 S22가 출시되기 때문에 하이엔드급 매출도 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모멘텀은 전장 부품 매출 기대감이죠. 동사가 이제 전장 부품이랑 IT에 적용되는 칩 그리고 그 RF 안테나랑 그 BLDC 모터를 생산하는데요. 삼성전자랑 현대차이도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터 쪽은 지금 시장 침투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것과 연계돼서 이제 MLCC까지 개발해서 공급하게 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텐데 일단 이 그 전장 부품 매출 증가 모멘텀만 보더라도 그냥 원래 그 매년 1월 그 CES 쇼가 있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전장 쪽 매출이 존재하는 그 IT는 연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개인적으로는 이 MLCC가 결국 삼성전자로 좀 매출이 터지게 되면은 강력한 상승 동력도 기대되기 때문에 추적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모바일 쪽 모멘텀도 있겠지만 기존 부품 업체가 이 전장 부품과 이 MLCC 업체로서 지금 탈바꿈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관련해서 실제 성장이 나오는지만 관심 가져보시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자면 단기 고점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추적해 가시면서 31,000원 이하권부터 분할적 매수 관점 가져가세요. 못해도 29,000원 선에서는 단기 지지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9,000원에서 31,000원권 그 이하권에서 분할적 매수 관점 손절가는 26,000원, 목표가 3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라스트 찬스에서는 아모텍 소개해드렸습니다.